값비싼 정장들 사이에서 단순한 파란색 청소 유니폼을 입은 한 여성이 조용히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재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녀의 존재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CFO는 손목에 값비싼 시계를 찬 중년 남성으로 입술을 살짝 굽히고 부드럽지만 의도적으로 그 여인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회사가 왜 이런 사람을 고용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 사람 좀 보세요. 청소도 못하잖아요. 밝은 붉은 입술을 가진 강력한 여성인 인사부장은 경멸조로 웃었다. 회사에 새로운 사장이 들어오려고 하니 아마 인사 정리가 있을 거야. 이런 하류 계층 사람들은 조만간 해고될 거야. 다른 직원들 중 몇몇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여자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일을 계속했고 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계속 닦으며 각 의자를 깔끔하게 조정했습니다. 그녀의 차분함 때문에 그들은 그녀가 약하고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방에 있는 사람 중 누구도 잠시 후에 이 여자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활기로 가득했다. 고위 임원진은 호기심과 우려가 섞인 표정으로 새 회장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했다. 동해라는 젊은 직원이 방금 방에 들어왔고 우연히 재무부장과 인사부장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방구석에서 조용히 청소하고 있는 여자를 흘깃 보았다.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고 반박하지도 않았으며 마치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동해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할까?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하는 것뿐이야. CFO는 입술을 삐죽 내밀고 비웃었다. 그런 사람을 당신이 변호할 가치가 있나요? 동해는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곧 침묵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지위와 돈만 바라보는데 모든 직업이 존중받을 만하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권력에 대해 떠드는데 열중하고 있을 때 그 여자는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각 의자를 조정하고 테이블의 각 가장자리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는 조롱하는 말을 듣는 동안 생각에 잠긴 듯 눈을 빛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녀는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태도, 말하는 방식,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까지요. 어떤 사람들은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끼고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가 손을 등 뒤로 모으고 조용히 광대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만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얕보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그녀는 그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줄 것이다. 중년의 영업관리자는 얼굴에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말했습니다. 새 회장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주요 주주라고 들었는데 아무도 그를 만난 적이 없어요. 인사부장은 고개를 저었다. 명확한 정보는 없지만 이 회사의 주식을 51% 이상 보유한 사람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CEO도 들어야 합니다. 다른 감독은 궁금해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강력한가요? 물론이죠. 회장은 명령 하나만으로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방 안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설렘을 느꼈고 기대와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누구도 새 대통령의 표적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아무도 그들이 방금 회사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여자를 조롱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큰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시계가 정각을 알리면서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룹의 현 대표이사인 하늘 씨는 권위 있는 외모의 중년 남성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그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중앙의 큰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좋아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위 이사들이 차례로 일어나 보고했다. CFO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올해는 회사 이익이 꾸준히 늘었지만 여전히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말했다.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 저는 비효율적인 부서, 특히 청소 및 보안 부서의 직원을 감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들은 급여를 소모하지만 가치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하늘 대표는 희미하게 웃으며 커피 한 모금을 마신 뒤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회사의 피를 바꿔야 합니다. 청소부나 경비원 같은 쓸모없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상위 직책에 투자하는 데 집중하세요. 회의실 전체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아무도 그 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조용한 공간에는 하이힐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금 전에 청소를 하던 여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더 이상 청소용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권력과 위엄을 발산했다. 그녀는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날카로운 눈으로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지만 여전히 차갑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의자로 걸어가서 차분하게 CEO 바로 앞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공기가 얼어붙고 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답답하고 무서웠다. 모든 고위 감독들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녀를 조롱하던 사람들은 이제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때 회사의 권력의 정점에 앉았던 하늘 대표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 앞에는 한때 하찮은 청소부로 여겼던 여자가 이제는 주요 좌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권위가 가득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즉시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그녀를 비웃었던 CFO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하늘 대표를 한번 쳐다보더니 웃음을 터뜨리며 침착함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이게 무슨 농담이야? 회장 의자에 청소부가 앉아 있다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 다른 몇몇 이사들도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인사부장은 팔짱을 끼고 입술을 굳혔다. 아무도 모르는 여자, 없던 리더십 기록에도 이름이 없는 여자가 갑자기 여기 들어와서 자신을 대통령이라고 선언하다니? 우리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니? 몇몇 중얼거림이 일어났다. 한때 그녀를 조롱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자존심에 집착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크게 잘못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늘 대표는 평정심을 되찾은 뒤 차갑게 웃으며 팔짱을 끼고 그녀를 비꼬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내 의자에 앉을 용기가 어디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농담이 아니야. 누가 너한테 여기 들어오라고 허락했어?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저 차분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손가락을 가볍게 테이블 위에 두드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직원을 해고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맞죠?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엄청난 압박감이 느껴졌고 방 안에 있는 누구도 큰 소리로 숨을 쉬기 힘들었다. CFO는 떨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생님, 그것은 단지 예비 계획일 뿐입니다. 그녀는 눈을 날카롭게 뜨며 미소 지었다. 그럼 당신은 직원을 무엇으로 판단하시나요? 외모? 업무?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힐끗 보며 낮은 목소리로 권위 있게 말했다.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매일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당신은 에어컨이 있는 사무실에 앉아서 숫자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하늘 대표는 주먹을 꽉 쥐고 리더십의 자세를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이 가득했다. 사장님, 정말 당신이라면 여기에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회사가 더 발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생각하는 듯 고개를 기울인 다음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집어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CEO 하늘에게 서류를 밀어넣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다. 그렇습니까? 여기 회사의 지난 3년간 재무 기록이 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참았다. 그녀는 천천히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의 리더십 하에서 회사의 이익은 매년 15%씩 감소했습니다. 불합리한 지출, 실패한 투자, 지속적인 손실. 그러는 동안 그의 급여와 보너스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떠들썩했다. 여러 감독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대표는 말이 없고 땀을 많이 흘렸다. 바로 그때 조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또 다른 파일을 들고 있음. 비서가 하늘 대표 앞에 서서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차갑게 선언했다. 이게 신임 회장의 신분증입니다. 그녀는 그룹의 최대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완전한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대표는 곧바로 파일을 열었고 이사회의 붉은 도장과 서명이 찍힌 법률 문서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모든 의심, 모든 변명은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CFO와 HR 담당자, 그리고 그녀를 조롱하던 사람들은 모두 얼굴이 창백해져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하늘 대표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지만 깊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능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부터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서류 한 벌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하늘 씨, 오늘을 기해 당신은 공식적으로 해고되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집권한 CEO가 그 자리에서 해고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못했을 것이다. 하늘 대표는 더듬거리며 항의했다. 나한테 그럴 수 없어. 나는 이 회사에 내 청춘을 다 바쳤어.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니요.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만 헌신할 뿐입니다. 그녀는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둘러보고 나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직원을 업신여기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상사에게 아첨만 할 뿐 실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직원은 여기서는 자리가 없습니다. 방 전체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 순간부터 회사에 진짜 사장이 생겼다는 걸 모두가 알았습니다. 하늘 대표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더 이상 이전의 자신감과 권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는 10년 이상 여기서 일했고 이 회사에 청춘을 바쳤습니다. 사소한 실수 때문에 저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작은 실수였나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쌓인 서류 뭉치를 집어 올려 천천히 각 페이지를 넘기며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3년 동안 회사의 이익이 계속 감소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당신은 이유 없이 직원을 감축하고 아첨꾼을 고용하고 헌신적인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당신은 회사를 강자만이 의견을 말하고 일반 직원은 쓰레기처럼 대우받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작은 실수인가요? 하늘 대표는 땀을 흘리며 이를 가리려고 애썼다. 저는 회사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는 즉시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효과적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니? 내가 위에 앉아 특권을 누리게 하고 진짜 기여자들은 멸시받는 거야? 이 회사에는 너 같은 리더가 필요 없어. 회의실 전체가 조용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하늘 대표에게 쏠렸다. 한때 바람을 지휘하고 비를 부르던 그 남자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 앞에서 떨며 서 있었고 더 이상 존엄성도 없었습니다. 하늘 대표의 사뿐만 아니라 그녀가 청소용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그녀를 놀렸던 임원들도 모두 식은땀을 흘리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각 사람을 바라보며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중에 누가 나를 비웃고 조롱했습니까? CFO는 침을 크게 삼키고 고개를 숙였다. 인사부장은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다.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인격과 도덕성은 지위보다 더 중요합니다.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은 회의실에 있던 거만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때리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서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는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엄숙한 눈으로 말했다. 권력을 남용하거나 직원을 얕보거나 실제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상사에게만 아첨하는 사람은 제거될 것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그녀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립하고 모든 고위 인력을 검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회사 정책의 변화를 발표하며 인간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직위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했습니다. 한때 오만했던 이사들은 이제 고개를 숙였고 누구도 감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남용하는 방법만 아는 자들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회사는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운명적인 회의 이후 대규모 조직 개편이 즉시 실행되었습니다. 오만하고 학대적이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사들은 해고되었습니다. 헌신적인 직원은 한때 무시당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더 나은 대우를 받습니다. 한때 종파주의가 만연했던 회사가 이제는 능력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존중받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강력한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지도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한때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경비원과 관리인은 이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값싼 말은 없다. 더 이상 멸시하는 눈빛은 없습니다. 의미 있는 순간. 그날 오후, 그녀는 사무실에 서서 큰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는 청소복을 입은 한 여성이 늘 하던 대로 부지런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 여자에게 부드럽게 절을 했다. 작은 행동이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볼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회사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교훈은 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제거되고 근면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마침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그들이 하는 일만으로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직업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위보다 성격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결말에 만족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론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알리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특히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 심오하고 감동적인 인간적인 이야기를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